어머니, 애를 이렇게밖에 못 보세요? 제가 매일 부탁드렸잖아요. 잘 좀 봐달라고요. 시 얼굴이 이게 뭐예요? 잠깐이라도 한눈 팔면 안 되시는 거 모르세요? 내가 너무 미안하다. 정말 잠깐 졸았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안녕하세요. 저는 72 이순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저와 제 아들, 그리고 며느리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랜 기다림 끝에 어렵게 얻은 아들을 낳고 키우며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지만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 아들은 저의 전부였고 그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대영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죠. 대영이가 자라면서 그의 작은 성공들에 함께 기뻐했고 어려운 시기에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모든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대영이가 처음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마치 제가 상을 받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와 반대로 실패를 경험할 때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 모든 순간이 우리 모자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저의 남편은 학교 교사로 35년간 재직하며 가정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는 늘 학생들을 사랑하고 교사로서의 책임감을 다하며 일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는 게 교사로서 가장 큰 보람이었지요. 가끔 옛 제자들이 찾아올 때면 그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했어요. 남편은 은퇴 후 저와 함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옛 제자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저희 부부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둘이 손을 잡고 오래된 동네를 산책하며 그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일상은 저에게 큰 위로와 행복이 됐습니다. 그가 곁에 있어 늘 마음이 든든하고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서로에 대한 애정은 더욱 깊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대영이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호기심이 많아 공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처음으로 나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말했을 때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아들의 꿈을 응원하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대영이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했고 대영이는 토목공학을 전공하며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토목공학이라는 분야는 생각보다 공부할 것이 많고 어렵다는 것을 아들과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대영이는 종종 밤늦게까지 도면을 그리고 방대한 교재를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고 생각도 했지만 아들은 항상 진지하고 굳은 결의로 임했습니다. 아들은 졸업 후에도 더 나은 기회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고 저는 그 과정에서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영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꼭 잘 될 거야.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아들이 힘들어할 때면 따뜻한 밥 한 끼를 해주며 위로했고 가끔은 지쳐 보이는 아들의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고 그게 아들을 조금이라도 힘나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했습니다. 아들은 언제나 엄마,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말하면서도 제 손길에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꼭 성공할 거예요. 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후 아들은 드디어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직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들이 드디어 노력의 결실을 맺었구나 싶었죠. 아들이 취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남편과 함께 아들의 결혼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많은 것이 필요했고 저희는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여건상 아들에게 전셋집밖에 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친 적도 많았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더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엄마,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저희는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렇게 아들은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저희는 며느리와 손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고 손주를 낳자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는 마치 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불어넣어 주는 것 같았어요. 손주를 처음 안았을 때 그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손주를 보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아들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며느리가 복귀해야 한다며 이야기하더군요. 엄마, 이번에 저희가 정말 고민 끝에 부탁드리는 거예요. 와이프가 직장에 복귀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요. 시터를 부르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랑 상의 좀 해볼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상의를 했어요. 여보, 대영이가 오늘 왔었는데요. 연희가 이제 복직을 해야 하나 봐요. 애들 사는 게 녹록치 않으니 어쩌겠어요. 그래서 시우 좀 봐달라고 하더군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여보, 그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도 이제는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 손주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잖아. 우리 생활도 있고 당신 건강도 생각해야 해. 나도 알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우리가 지치고 힘들면 결국엔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야.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 너무 무리하면 당신 건강이 더 나빠질 거라고. 그래도 저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네요. 언제까지 봐줄지는 모르겠지만 힘이 닿는 데까지는 봐주고 싶어요.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요. 그렇게 저는 손주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우는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그 작은 웃음에 제 마음도 녹아내렸어요. 저희 부부에게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죠. 손주는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쳤고 제 체력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와 놀아주고 씻기고 식사를 챙기며 돌보는 일은 정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했어요. 그래도 가족을 위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는 누적되었습니다. 손주가 낮잠을 자는 동안에도 저는 집안일을 해야 했고 저녁에는 잠시라도 쉬고 싶었지만 며느리와 아들의 부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오늘 제가 회식인데 와이프는 밀린 일이 있어서 야근이라는데 오늘 시우 엄마 집에서 재우면 안 될까요? 그래, 알았다. 오늘은 여기서 재우마. 아들이 저에게 부탁할 때마다 조금만 더 힘내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몸은 점차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죠. 손주가 활발하게 뛰어놀 때마다 그 에너지를 따라가기에 제 체력은 부족했어요. 결국 병원에 갈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이제는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닐까? 손주 돌봄이 일상화되면서 제 건강은 점점 더 나빠졌고 아들과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손주를 돌보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의 표현은 점점 사라졌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시우 오늘은 소고기 넣어서 반찬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다녀오너라. 여보세요. 어머님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시우 낮잠 시간에 청소 좀 하셔야겠어요. 아침에 보니까 먼지가 많더라고요. 시우 기관지에 안 좋아요. 아, 그랬니? 매일 한다고 하는데
알겠다, 신경 쓰마.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간섭은 커져만 갔어요. 그런 태도에 저도 점점 지쳐갔어요. 손주를 돌보는 일이 기쁨이었지만 이제는 제 건강과 정신적인 여유를 모두 빼앗아가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터졌어요. 손주가 낮잠을 자던 시간에 저도 너무 피곤했는지 깜빡 졸았나 봐요. 그때 그만 손주가 먼저 깨어났던 거예요. 손주가 우는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손주가 침대에서 떨어져 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는데 눈 옆에는 작은 멍이 들어 있었어요. 이 일을 어쩌지? 아들이 퇴근하고 오면 뭐라고 하려나? 얼음찜질도 해주고 연고도 발라주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고, 내가 왜 잠이 들었을까? 저 혼자 자책을 했지요. 그날 저녁 아들 며느리가 퇴근을 하고 들어와 시우 얼굴을 보더니 엄마, 시우 얼굴이 왜 이래요? 아, 그게 시우 낮잠 시간에 내가 잠깐 졸은 사이에. 아이고, 미안하다. 어머니 애를 이렇게밖에 못 보세요? 제가 매일 부탁드렸잖아요. 잘 좀 봐달라고요. 시우 얼굴이 이게 뭐예요? 잠깐이라도 한눈 팔면 안 되시는 거 모르세요? 내가 너무 미안하다. 정말 잠깐 졸았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날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너무나도 화가 나 있었고 저도 죄책감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손주의 눈 옆에 멍을 보며 내가 이 아이를 계속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날 밤 잠도 오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애가 크다 보면 다칠 수도 있지. 아들내애가 오늘 너무 놀라서 그런 거일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남편의 말에 그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렇게 뜬 눈을 밤을 지새고 다음날 며느리는 손주의 안전을 위해 제 집에 홈캠을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이 손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마치 저를 감시하려는 의도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도 그렇고요. 요즘 워낙 시우가 많이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이 걱정돼서 그러는데요. 홈캠을 설치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홈캠이라니, 그게 뭐니? 아, 집안에 다는 CCTV예요. 제가 핸드폰으로 수시로 확인도 할 수 있고 어머님과 대화도 할 수 있어요. 뭐, CCTV? 그동안 제가 손주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생각할 때 이 제안은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손주의 울음소리를 달래기 위해 밤을 새우고 손주를 위해 건강을 돌보지 못하면서도 최선을 다했던 제 노력이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연희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안전을 더 보장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 알겠지만 엄마는 내가 감시받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편치가 않다. 내가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한다는 의심을 받는 것 같은 느낌에 자존심이 상하는구나. 엄마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서로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시터들 있는 집은 다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이렇게 대우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며 억울함과 서운함이 마음에 쌓였습니다. 나는 시터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내가 지금 온몸이 아프고 지쳐 있어도 내색 한 번 했니? 니들이 내 걱정 한 번 해준 적 있어? 주말에도 니들 볼일 본다고 시우 데려다 놓아서 쉬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뭐 홈캠? 그 순간의 충격은 모두에게 컸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고 아들도 저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우리는 그냥 아이의 안전이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 나도 너희 걱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나는 이렇게 감시당하는 기분으로 더는 못해. 너희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구나. 저는 CCTV 설치를 단호하게 거부하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억울함과 피로,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손주 돌봄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앉혀놓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얘들아, 엄마가 더 이상 손주를 돌볼 수 없을 것 같구나. 몸이 너무 힘들어서 더는 감당이 안 돼. 엄마도 이제는 좀 쉬고 싶어. 아들은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 부담을 드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돕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내 몸이 더 이상 버티질 못해. 시우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제 삶을 희생하는 것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단다. 엄마도 이제는 내 건강과 남은 인생을 돌봐야 할 것 같아.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기대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힘드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시우를 봐주셔야 저희도 돈을 모아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결혼할 때도 집을 마련해 주시지 못했으니 이제는 좀 더 도와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아들의 얼굴도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 솔직히 저희도 많이 힘들어요. 집을 사려면 아직도 멀었고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엄마가 시우를 돌봐주셔야 저희가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죠. 저는 잠시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입장도 이해했지만 제 몸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아. 너희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엄마도 이제는 너무 지쳤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도 손주 돌보느라 쉬는 시간 하나 없는데 이러다 엄마가 쓰러질까봐 걱정이야. 어머니, 저희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신다고 하시면 저희는 정말 막막해요. 미안하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내 건강이 정말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야. 더 이상 버티다가 나중에 너희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구나. 엄마도 쉬면서 조금은 내 삶을 찾아야겠어.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도 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참았던 눈물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엄마, 이해할게요. 엄마도 이제는 좀 쉬셔야죠.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어머니 건강을 더 생각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저는 제 건강과 남은 인생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심은 쉽지 않았지만 저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아들아, 너희가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돕고 싶었어. 하지만 이제는 내 몸이 더 이상 버티질 못해. 시우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내 삶을 희생하는 것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단다. 엄마도 이제는 내 건강과 남은 인생을 돌봐야 할 것 같아. 저는 이제 손주를 돌보는 대신 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떠난 여행에서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웃음과 여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던 손주 돌봄의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다니던 산책을 더 자주 가고 가끔은 새로운 요리도 시도해 봤습니다. 새로운 요리를 시도할 때마다 실패하기도 하고 웃음이 나오는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그것조차도 저희 부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조금씩 저희만의 시간을 되찾아가며 여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기쁨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주와의 시간도 물론 행복했지만 저 자신을 위한 시간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보내는 시간, 친구들과의 소소한 만남,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여유로운 시간들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와 행복을 주는지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은 분명 큰 기쁨이지만 이로 인해 부모의 삶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손주의 웃음은 저에게 큰 행복을 주었지만 동시에 제 건강과 정신적 안녕을 점점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자녀에게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결정은 자녀에게는 불편한 결정일 수 있었지만 부모님 세대도 자신의 삶을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 제 건강과 정신적 행복을 지키기 위해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로서의 사랑과 책임감 때문에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지만 이제는 저 자신도 돌봐야 할 때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의 희생은 자녀 세대가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자신만의 삶과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자녀 세대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자녀와 부모 모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세대의 헌신은 끝없는 희생이 아니라 그들 또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